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유치학생과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가지신 분들, 많은 기억 가지신 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치학생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온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모의 밤에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말씀하실 분들은 너무도 많으나 다들 마음에 담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 일어서서 고인에 대한 명령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초하스님을 기리며 일동 동명 바로 부탁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치학생님이 걸어오신 길을 이도움 전 민교협 공동의장 한양대 교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간단히 양력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치화 선생님 여기 계시다면은 저를 이겨주겠습니다. 예전에 김지하 선생하고 거세게 논쟁한 뒤부터 저를 깡패라고 불렀는데 아마 깡패 구차게 양력복에 그냥 술이나 한 잔에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맞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화 선생께서는 1948년 안동 하회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복고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에서 가산 적약용 연구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동 고종연구소에서 졸업을 하셨고 운영위원과 이사로 활동하셨습니다. 68년에 서울대 물리대 학생운동 조직인 문예에서 활동을 하셨고 82년에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되셨습니다. 87년에 백기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고 87년에 민교협 창립위원으로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등과 민교협 창립을 주도하셨습니다. 94년에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대표 및 3인적 학교 교장으로 수배를 당하셨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내셨습니다. 98년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학술 자문이사를 하셨고 이것은 계속 하셨습니다. 99년에 민주노동당 강령 기초위원으로 강령을 기초하셨습니다. 2002년에 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정책연구위원을 지냈습니다. 2004년에 민주노동당 교수지원단의 공동당장을 맡으셨습니다. 2008년에 한국연구재단 HK사업의 심사위원 단장을 맡으셨습니다. 2009년에 시국을 연명하는 충북지역 대학교수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셨습니다. 2012년에 5.18 기면재단 이사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연도를 미처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지만 처음처럼 동호회 회장과 청병문화재단 운영위원을 지내셨습니다. 저서로 한국 사상사의 인식, 한국인의 생사관, 21세기 첫 10년의 한국, 몸 등의 저술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드렸지만 교수로서 당연히 학문 교육 기본으로 한다면 선생님 삶은 투쟁과 술 이 두 가지로 일관된 삶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술 마시듯이 투쟁하고 또 투쟁하듯이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이 양력으로 선생님이 올곧게 투쟁하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양력에는 사실 유초학생님께서 살아오신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까지도 계속 강의 놓지 않고 쓰러지는 과정에서도 강의 끝까지 하셨습니다. 나른의 방송을 만드셔서 끝까지 특강,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인식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벗이
저에게는 선배시고요. 또 뭐 사회 지도자이시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한때는 영화 배우로서 잠깐 단역으로 출연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노사를 우리가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한 건 대단히 소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화운동의 큰 스승이자 선배인 장임원 선생님께서 먼저 추도사 부탁합니다. 추모의 영을 어떻게 담아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머릿속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유초와 교수 스타일로 말씀드리고, 유초와 교수가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서 주립발표나 토론에 정리된 원고 가지고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유롭게 추모의 영을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유초아 교수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해 생각을 했어요.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영혼이 부모님을 만나뵙고, 그 다음에 지금쯤은 우리 유초아 교수가 민규협의 창립에 주도 역할을 했는데, 그 어린이신 김진긴 교수님을 반갑게 악수하면서 그 영혼이 만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이기고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3분 이내에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조금 제한을 받는데, 그래서 유초아 교수의 삶을 관통하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유초아 교수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따뜻한 가슴과 손발이 일치해서 막힘이 없는 인생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막힘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학자로서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이런 막힘이 없는 생애를 보냈다는 게 유초아 교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유초아 교수의 오해를 풀려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머리와 가슴과 팔다리가 일치하면은 상대가 고집스럽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유초아 교수는 불통의 고집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컨대 유초아 교수는 몸과 자연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생명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저는 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몸을 자연과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아 교수에게 담배와 술을 좀 억제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담배는 줄이기는 하되 끊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은
제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은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웬만큼 술을 먹어도 괜찮다. 술이 인생의 즐거움을 준다 하면은 조금 마시라. 근데 그것을 유착해서 받아들이는 태도로 가졌어요. 절대 불통의 고집이 아니고 불통의 고집이 아니고 그런 약간의 고집스러움은 있었죠. 근데 그것은 일생을 일관되게 사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마지막으로 저도 제가 한참 위에 선배거든요. 근데 저도 죽으면 김진길 교수 만나고 갈 거예요. 예. 유추하 선생님 회고하면 술을 빼놓고 선생님의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술 친구이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유추하 선생님께서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태동고전연구소의 선배이자 아마 문후의 대선배시죠. 그래서 성태용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 유추하 교수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초하영이었죠. 짧은 시간이니까 이 기록 보고 간단히 관계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동고전연구소 4기 졸업생이 아니고 2기 졸업생입니다. 제가 1기고 2기인데 나이는 초하영이 좀 많으시죠. 태동고전연구소 창립자이시고 저희 스승이신 문창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 평생 올곧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 됐을 때 그렇게 좋아하시면서도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분, 참 축하네. 그런데 대학 교수가 자기 목숨 줄인 것처럼 붙들고 늘어져서 비겁하게 살지는 말게 라고 당부하신 어른입니다. 그 어른에게 아마 인간적인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그냥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초아가 정신이 가장 훌륭해. 이렇게 말씀하신 정말로 자기 뜻에 가장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것이 바로 유초아 교수였습니다. 그 초아 형하고 평생을 거의 같이 그냥 쭉 지내다 보니까 저도 계속 참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끄럽게는 비겁하게는 살지 말라. 저는 좀 비겁합니다만은 그래도 초아 형 때문에 조금 덜 비겁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억하자면 여기 수배됐을 때 저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가시고 나니까 그냥 남은 건 없고 소주팩만 방구석에 가득 쌓여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초아 형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평생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표리부동한 분 아니었다. 정말로 적어도 그 군자연 하면서 자기 이익 추구하는 그런 무리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은 분이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이고 정말로 올곧게 세상을 뭔가 바르게 바로 잡아보시려고 하는 따뜻한 가슴으로 살으셨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기 기록에도 나오지만은 제가 학진의 학술진흥재단에 인문학단장을 할 때 초아형을 또 심사위원장으로 모시고 몇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민교업 같은 데도 초아형 때문에 제가 건대 대표로 들어가는 바람에 건전한 제가 또 아주 불건전한 인물로 몰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참 아주 깊은 인연을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초아형 요양하는데 잠깐 찾아뵀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왜 나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좀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때 하늘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아마 하는 줄 아셨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초하영 뭐 이 자리에서 뭐 다 좋은 말씀하지만은 정말 초하영 특기 하나 중에 하나가 좀 가만 생각하면 좀 밉살스럽죠. 초하영이. 왜 하도 야단을 잘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가장 이무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초하영한테 한 번은 하도 야단을 치려고 지나가던 바람도 좀 야단치지 왜 가만히 있어? 그러고 막 제가 그냥 들이 받은 적도 있는데 아마 하늘이 초하영을 빨리 데려가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지만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 가서도 좀 야단치고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초하영 가서 이 세상이 조금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정말로 초하영은 자기 소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위아래 가리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굽힌 적이 없습니다. 아주 원로 대학자이신 거의 20년 연상인 분하고도 그냥 어떤 때는 아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어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잘했다 막 화를 내시다가 그 자네 솔직한 건 이제 하겠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어른이니까 그런 초하영이니까 하늘 가서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아마 좀 야단 좀 치시고 지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세상이 좀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정말로 추모하다 보니까 훌륭한 점 빼놓고 밉살스러웠던 점이 오히려 제 그냥 어떤 마음에 와닿고 눈물을 좀 글썽이게 하는 그런 분. 정말로 거기 가셔서도 참 올곧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평생 참 굽힘없이 하셨던 그 기회대로 계속 그렇게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또 유초아 선생님한테 후배들 중에서 야단 맞지 않은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단 조금 맞았고 여기 계시는 송주명 교수도 아주 야단을 많이 맞으면 어떤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면 아마 유초아 선생님의 야단, 밉살스러운 태도라고 말씀했죠. 저희는 그것이 더욱더 그리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유초아 선생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서울대는 없다. 물리대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 종종 납니다. 문우회를 너무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문우 우인 대표로서 이장호 선생님께서 추모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의 초하 갑작스러운 별세에 참 가슴이 안타깝네요. 늘 사랑과 존경으로 동행하던 천하미 교수 그리고 딸 정희영이 아들 권만이 또 동생 먼저 보내신 형님들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애도와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처음 만난 게 50년 전 돌이켜보면 거의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토론도 하고 잡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50년 지나면서 한 방향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도 뭔가 비현실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우정과 정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유초하는 그런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그런 친구였습니다. 의상도 남달랐고 걸음걸이도 말도 생각도 좀 달랐어요. 지금 보니까 야단쳤다 그러는데 저희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온유했고 겸손했던 친구입니다. 남들이 다 제가 이렇게 찾아서 어른스럽게 모습을 갖춰갈 때 유초하는 그냥 붓바지처럼 원형으로 나갔어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뒤늦게 뭔가 전념하는 그 모습을 보여서 철학교수도 됐고 그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참 존경하던 여기 천하미 여사를 천하미 교수를 혼자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런 특별한 그 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학교도 또 정치학과를 나와서 고대 철학과를 가고 또 그 당시에 창경하던 태동고전연구소 한문 공부한다고 하더니 난데없이 뒤늦게 교수가 되어서 가장 활동적인 그런 그 민주협 또 정치학교 이런 등등 그런 사회운동에 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장 오래 했습니다. 변함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친구 유인태가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아파트 혁명가였나.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남들은 다 잘 찾아서 앉아있는데 뒤늦게 그렇게 출발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친구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그 모습에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병상에서입니다. 너는 인력 거꾼 같은 놈이야. 늘 사람을 실어 날릅니다. 지칠 줄 몰랐습니다. 몸이 다 부서지는데도 또 누굴 만나야 되고 또 어딜 가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투병하면서 결국 쓰러질 때까지 쉼이 없이 달리는 인력거꾼이었어요. 여기 아마 모이신 분이 다 그 인력거 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도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지만 뭔가 자기가 아는 그런 아카데믹한 필드에서도 좋은 경적을 남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친구가 말하더군요. 초아는 천재다. 저는 물약을 했습니다. 근데 초아가 물약을 했으면 틀림없이 안슈타인이 됐을 거야. 그만큼 발상이 참신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몇십 년 살다 보면은 조금씩 다 미운 데가 보이는데 아까 누군가 미운 데가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착했어요. 못하던 호가도 하면서 돈은 그래도 즐거워. 바둑은 좀 잘 뒀지만 지고 이런 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은 들풀과 같고 그가 평생에 가졌던 영광은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가 누웠던 자리를 이제는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고온대로 우리 모두가 언젠간 다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아가 교회에게 남겼던 인력과 안에서 나눴던 그 대화, 정의감, 우정, 그리고 착하고 늘 창의적이었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다시 기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비록 몸은 고향의 으로 돌아가지만 맑고 순수한 그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 안에서 기억되기를 마지막으로 초아의 영혼이 여기 승처에서 편히 감사합니다. 이정우 스님의 말씀을 또 들으니 또 유초아 스님의 다른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건 인력거를 움직이시는 분, 저는 그건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부분 다 인력거 타보셨을 거고 그 인력거를 끄시느라고 조금 더 힘이 많이 빠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미안함,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같이 만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오신 박래희 전 공동회장 모시겠습니다. 저도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유초아 선생을 알게 된 87년도 출근을 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석대에서 말씀하신 산림청 잡혀가게 후속돼서 출두할 때 제지를 넣어서 몇 주 있다가 가셨습니다. 집에도 수익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윤석열 만나 뵈면 윤석열 저보고 강세 그러죠. 유세를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좀 이따 제가 초양 그랬어요. 그때는 주로 술이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제가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초양 하고 막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가 월요일 날 충북대 병원에 가서 입에서 초양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게 저한테 욕이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너무 좀 빨리 간다 싶어서 좀 욕을 하고 싶어서 그냥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하고 민교의 인연은 친하게 깊죠. 여기 와 계시지만은 김상권 선생하고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분 중에는 김명숙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교협이 유 선생의 삶에서 그 지식인으로서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89년에 그 여름에 우리가 사업관계법 개정 요구를 하면서 철학 농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참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이 서강무 선생하고 같이 두 분이 밤 되면 저녁 되면 다음날 아침에 빨리 성례서를 썼어요. 그래서 좋아해가 꽃분 옆에 소주 한 병을 들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빤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사백자 원고지에 썼는데 하얀색 뚜껑이 달린 그때 처음 수성볼펜 파란 색깔로 수성볼펜으로 이끌어가지고 아주 멋진 피치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쓴 게 기억이 잡혀요. 제가 이렇게 하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말이 많은데 98년에 윤석이 그때 상임 공동부장이고 저는 조사역 그때 유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민교협 이 형태의 이 교수의 운동이 필요가 없다. 우리 이거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교협을 주범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걸 해체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이 그때 조직 모의보다는 조직 활동의 내용, 방식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년 전에 우리 후배 활동가들이 민교협 활동가들이 사실 또 민교협 이거 발전되게 생긴다. 새로운 교수 연구자 조직을 바꿔야겠다. 그런 자 했는데 그때도 유치원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다 아시겠지만 초아형 젊어서부터 늙어버렸어요. 적수임 때문에 40대 초에 지하철에서 자리 잡고 받았고 오늘 추모식 행사에 영원한 청년 표현 들어갔는데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외관과 행동이 다른 걸 보면 사실 이 양반 영원한 청년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청년이라 하는 게 약간 철이 덜 된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청년같이 살았거든요. 참 자유롭게 살았고 술도 자유롭게 마셨죠. 소주 2병 평생 매일 하루도 안 가지고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통에 빠져 살았는데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항상에 사회활동이고 학술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매일 술을 마시는데 잠을 거의 안 잤어요. 타고난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특이 체질이었습니다. 제가 지나 만나보면 멕시코 꼭 쉬고 왔다 그러면서 전날 지하철 일하는 이런 데서 철도역 앞에서 정거장 앞에서 찜질방 에서 쪽잠 자고 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장사했다고 초형으로 술을 졌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기 몸, 자기 배에 너무 무식하게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안 걸려가지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초형은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초형은 첼나지 않은 청년을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자유롭게 살았고 낭인처럼 살았어요. 제가 저한번 입원할 때 모레에 가서 꼭 들었는데 정확히 들은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병원 쪽에서 흉내병자 들어온 줄 알았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니까
자기는 보살피지 않고 그냥 사는 그런 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민주적 발전되겠지. 민주적 새로운 이런 거 파송하는 것도 그냥 바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또 조양 영원한 청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양 나도 사실 처음부터 살고 싶은 데가 많아서 형이 생각하면 내 앞으로 소주 한 잔씩 마시겠다. 사실 영원한 청년이라는 문구를 우리가 만들 때 제일 반대하신 분이 강혜선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청년이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어떤 조건에도 난관에도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실천하셨던 그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식상한 어조로 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지금 여기 엄숙한 자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수아영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아까부터 망설였습니다. 박수를 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 근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좀 우리가 실수를 한 게 있어서 좀 이실직고 하려 합니다. 원래 유치원 선생님의 사상은 지혜의 사랑입니다. 지혜 콤마가 아닌데 이게 현수막 담당하는 데서 어제 마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콤마는 있으나 여러분은 그저 지혜와 사랑은 하나로서 유치원 선생님의 사상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으로 유치원 선생님 끝까지 같이 이렇게 동지적인 활동을 해오신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성민 회장님의 추모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초아 선생님과 만난 인연은 1989년 한국철학사상연구회를 발족하면서 정말 이 땅의 진정한 어른 선배님들을 찾아서 장문연으로 모실 때 처음으로 만나뵙었습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이제 인기업 활동을 하면서 밤을 여러 번 샌 경우 있고 앞서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저 우리 한철련을 대표해서 준비한 짧은 글을 부분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혜를 사랑했던 영원한 청년 고유추아 선생님, 황망한 부고 소식을 접하고 좀 더 선생님 생전에 학문과 시대 앞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여쭙고 더 많은 고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공부하고 후학들을 길러내시고 살아왔을 때는 사실 선생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실천적으로 정하신 역사의 아픔과 그 길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량한 지식 노름으로 고각가세하고 권력에 아첨하고 타협하고 비겁한 중립을 표방하고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했던 연학자들과는 분명 다른 길을 감내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선생님과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뜻을 같이 했던 선생님을 존경하는 후배 연구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학문 인생은 시대가 던져준 지식인의 책무를 묵묵히 사유하고 실천해 오신 그 삶 자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시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문학 수학들을 길러내시는 교육자의 길도 너무나 성실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수많은 한국 철학사상사 분야의 논문과 학술서뿐만이 아니라 앞서 여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경력에서 보듯이 태동 고전연구소라든지 한국사상연구회라든지 여러 일을 통해서 감당해 오셨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컨대 선생님의 박사 논문 다산 정약 연구도 어찌 보면 선생님의 학문 인생을 예고한 거나 다름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류 세상에 굴종하지 않고 올곧게 지식인의 학문적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정신이, 그런 실천성이 아마도 선생님께서 연구하고자 하는 다산하게 본류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고 저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장으로서 짧게나마 추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이러한 발자취를 새삼 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철년 초창기부터 학술 자문이사로 활동해 주셨고 여러 후배들 격려하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회장으로서 생전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기 일데 없습니다. 저의 부족한 추모사를 갈무리하면서 특별히 한철년 활동 중에 남기신 원고 일부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5년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강좌 한국철학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선생님 기고하신 글이 이렇습니다. 서평에서 집단으로 볼 때 선배보다 못한 후배는 없다고 나는 믿는다. 후배들의 성취를 경하며 앞으로의 학문적 정진과 더 나은 결실을 빈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도 선배 학자들이 해내지 못한 작업에 참여한 25명의 후배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취를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이 그 서평에서 저는 지금도 전해지는 진보적 철학 연구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뜻과 선생님의 학문적 사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 국가적 수치,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라는 선생님의 개인 성명문에는 실천적 학자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선생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어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규제하고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비열한 억지 규범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시대의 모션을 엄중히 질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뜻을 올곧게 그야말로 실천적으로 살아오신 선생님의 뜻, 삶을 돌아보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레 예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행여 그 걸음 아무렇게나 밟지 말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그 눈길에 찍힌 굳건한 발걸음처럼 선생님의 지난한 삶의 궤적은 지식인의 삶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끔 만듭니다. 어제 남기신 유추화 선생님의 그 발자국은 지금 여기의 자리에서 그리고 미래 어느 곳에서 선생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느리지만 따뜻한 정이 담기신 선생님의 어투가 새삼 그립습니다. 논리정연한 성찰을 녹아있으면서도 늘 뜨거운 열정이 묻어나는 선생님의 훌륭한 글은 여러 후배들에게 계속 읽혀질 선대학자의 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선생님은 후학들의 가슴에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학자로 한국 사회에 계속 남아 가슴에 새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한국의 진보학계에서 빛나는 발자국을 남기신 선생님, 선배 지식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 유추화 선생님, 부디 평안히 눈을 감으소서. 다음은 유추화 선생님께서 82년도에 충북대 철학과 교수로 임하셔서 동료들과 많은 사랑과 많은 지식을 교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만 충북대 철학과 교수님께서 주목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철학과의 최세만입니다. 유추화 선생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분들과 또 여러 조직들과 많은 인연을 맺으셨지만 인생의 반 가까운 기간 동안을 그 충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지내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추화 선생님께서 충북대학교 철학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또 동문들과 철학과 교수들을 대표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도사를 읽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당신이 30대 초반, 제가 20대 중반, 우연치 않은 기회에 우리는 종로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생명부지의 당신과 철학에 대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첫 만남이 몇 년 후 충북대학교 철학과에서 다시 만나 30여 년 세월을 함께하는 인연으로 이어질 줄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당신이 가신 후 이도훈 선생께서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당신의 양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대한민주화 사회 민주화의 초석이 돼 민교육 창립에 앞장섰고 민주화된 정권 하에서도 3인청 정치학교 교장으로 안기부에 수배되고 구금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모르는 중요한 일도 많이 하셨더군요. 당신은 내가 알던 유초아보다 더욱더 큰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충북대학교 철학과라는 한 둥지에서 함께 지내왔지만 나는 유초아라는 사람을 반에 반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젊은 시절 충북대학교 교직원 아파트를 비롯 이웃에 살던 때에 당신을 압니다. 저녁이 되면 종종 소주를 마시며 토론을 했죠. 당신의 관심은 언제나 이 공동체의 삶의 구제에 있었고 나의 관심은 개인의 삶의 구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논쟁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당신은 항상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최 선생, 굶어봤어요? 굶어보지 않았으면 이해 못해요.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나는 굶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굶어보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으면 평생 당신이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했어야지. 왜 남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발벗고 나서서 돌아다니며 살았단 말입니까? 나는 철학과 학생들과 함께 지내던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학생들 서너 명과 초저녁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소식이 퍼져서 밤 10시, 11시쯤 되었을 때에는 20, 30명의 학생들과 교수들까지 함께 모여 왁자지껄 함께 즐기곤 했죠. 그런 자리에서 당신은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또 소리소리 지르며 함께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철학과 학생들뿐 아니라 이런저런 인연으로 주변에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단지 당신을 존경해서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간적 약점까지도 다 드러내 학생들을 그리고 저 같은 후배들을 걱정시키기도 하기에 오히려 그들의 관심을 끊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을 지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했던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을 실소를 금치 못하곤 했죠. 천하의 유처가 수줍은 사람이라니.
나도 마찬가지로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수줍고 마음이 약한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뜻, 세상을 구하고자 싶다는 그 큰 뜻이 항상 버거워서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학생들에게 의지하고 또 술에 의지하고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 근래에 와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 당신은 약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굶어봤기에 다른 사람 굶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 자기가 아파봤기에 다른 사람 아플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반의 반도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아는 유초아가 더 큰 유초아인지 아니면 더 작은 유초아인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내가 아는 유초아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술 마시고 쓰러지면 얻고 뛰던 당신이 술 아무리 마셔도 100살까지는 살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치던 당신이 몇 년 전부터 몸이 나빠졌습니다. 급기야 100살까지는 못 살 것 같다고 약한 소리를 했는데 나는 당신이 섭생에 조금도 힘쓰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병원에서 큰 수술 받기 전날 밤 12시 넘어까지 졸업생들과 술을 마셨다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진짜 철없는 노인네라고 개탄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당신은 태연히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죠. 좀 상가라 했더니 당신은 오히려 내게 역정을 냈습니다. 지금 그 일 후에 숨 넘어가면 그만인데 왜 그때는 당신을 위한답시고 흔쾌히 함께 해드리지 못했을까요? 마지막이 멀지 않는 줄 알았더라면 한번 밤새워서 3차, 4차, 5차까지 가봤어야 하는데 왜 그런 걸 못했을까요? 지금 잠깐이라도 다시 돌아온다면 그거 한번 하고 보내. 당신은 몸도 마음도 다 태워버리려 사시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워버리지 못한 게 왜 그리 많습니까? 책 쓰겠다고 청주에 집 3년이나 계약해놓고 한 달도 못 살았잖아요. 마지막 입원하기 전날까지 뭐 한다고 남도 천지 돌아다니다 왔다면서요. 아직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담배 피고 싶으면 우리 다시 만납시다. 우리가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 태어나 만났는데 죽는다고 달리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한 처남이 여사, 아들 범환이, 딸 정희 연희, 사위 변서방, 처제 옥수씨와 동서,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학생들, 당신과 뜻을 같이 했던 충북대학교 교수들, 당신의 대학 동무들, 민주화 운동의 동지들, 언젠가 뭐가 돼서든 다 다시 만나고 또 싸우고 사랑하고 울고 웃고 즐기면서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는 가시는 길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쉬세요. 100살은 살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칠 청년 유추하러 계산하는 때까지는 지금 당장은 좀 쉬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충북대 철학과 제사인 김동연 스님 추모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반 선생님 때문에 제가 모두를 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물이 보이는데요. 저는 선생님을 기억할 때 우리 제자들은 웃음과 여유에 대해서 그 기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호강하신 선생님의 웃음을 이제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억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인데 어느 장례식장에 가도 그 고인의 그 성함란에 이렇게 안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밤에 같이 또 이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면은 내일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이 담배를 멋지게 태우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몇 가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 충북 철학과에서 철학 강의를 듣고 또 선생님과 같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선생님의 강의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명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양과 서양 또 철학뿐만 아니라 역사, 언어, 종교, 또 민담과 또 만담, 그리고 현세태, 또 이걸 총망라해서 정말 그 끝간데 없이 종횡무진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내리는 그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을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나면은 정말 그 몇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은 그런 항상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사상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은 기억력보다는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 동문, 친구, 또 민주화 동지들, 우리 학생들의 학번 다 외우셨어요. 걔는 93이고 걔는 97이고 우리 학생들끼리도 학번을 모르는데 선생님은 다 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하고는 강의 시간보다도 우리 제자들은 조촐한 술자리, 아주 조촐한 연회를 즐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그 우리 충북대학 인문대 뒤에 솔밭이 있어가지고 항상 막걸리랑 소주랑 순대 이렇게 사다 놓고서 술을 마셨는데 밤늦게 그 솔밭 지나가는 어떤 취객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아저씨 좀 조용히 좀 해, 뭐라든지 이렇게 타박을 하는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 친구를 나무라시면서 사람이 마음 속에서 진심의 그 마음 밑바닥에서 나오는 저런 그 외침은 절대로 그렇게 타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렇게라고 하셨고 비슷한 경우로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선생님이랑 제자 또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같이 제주도에 가서 간단하게 바람을 쐬고 여행을 즐겼는데 제주도에 있던 우리 친구가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거의 이거는 무슨 그 광기에 가까운 절규로 막 선생님한테 욕을 하면서 우리 선배 세대들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냐, 물론 고생한 거 알지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그랬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들어주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우리 제자들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있을 때 물론 선생님의 가장 큰 부분이 부드러움과 여유라는 걸 알지만은 혼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예. 그래서 특히 저희라는 표현을 쓸 때 굉장히 많이 혼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공동체에 대한 연대를 계속해서 놓지 않았습니다. 힘쓰셨고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가신 당일날 몇 시간 후에 지금 6일째 굴뚝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그 하이텍 노동자 두 분이 그 굴뚝에서 내려오고 이제 합의안에 이르기까지 갔는데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민주화 원로분들하고 같이 서한과 성명서를 통해서 같이 연대하는 현장이었고요. 저는 옆에서 계속 선생님을 보시면서 끝없이 사회 현장에 연대하고 또 참여하고 찾아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쯤에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당신의 그 건강 상태를 보니까 한 10년, 5년 이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루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가장 그 선생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것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기획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또 가족들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 한 명씩 만나면서 선생님 이름 불러주고 그리고 나한테 그동안 서운한 거 있었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었어? 만나서 참 만나서 참 같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참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시는 소주 적지 않게 마시고 또 담배 한 대 태우시고 그렇게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정에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리고 애정 어린 말씀들을 꼭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선생님의 마지막 명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사실은 말씀의 기회를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게 유족분들도 다른 원사님들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유초아 선생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애창곡들이 여러 곡이 있으십니다. 네. 잠깐 일어나셔서 같이 님을 위한 응징곡을 같이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시작!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남겨. 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1절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소개해야 마땅하오나 시간 관계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족 대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남희 선생님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오랫동안 마음 절절하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마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례 선생님 따라서 저도 울어야 되나요? 최세만 선생님 따라서 저도 울어야 되나요? 울어야 68년에 유초아 씨를 만났는데 우리가 유초아 씨를 불렀을 때는 유초아 교수도 아니고 유초아 씨도 아니고 마야였어요. 왜냐하면 유초아 씨는 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꼬마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글도 남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유초아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 깊은 고독을 누구랑도 나눌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드릴 말씀이 없고 선생님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꼬마야가 왜 큰 노릇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고독을 감추고 살았을까. 그냥 마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우리 딸들한테 했던 얘기가 이제 그 전에 조금 이제 소급해서인데 이제 완전히 사망하기 직전에 했던 얘기가 청명보로 보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만나서 마야 너 청명 보려면 빨리 일어나야지 보은 가자 이렇게 했고 아마 죽음을 예감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또 선생님들이 며칠 전에 오셨을 때는 얼마나 꼬마야가 바보였는지 자기 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세만 선생님한테 우리 연희가 온두라스에 있는데 온두라스를 가야 되겠다고. 정말로 보고 싶어서 온두라스를 가야 되겠다. 여기서 온두라스를 가려면 3박 4일 뭐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된다네. 그래서 가슴이 아팠는데 그 또 얼마 전에는 생각 안 하던 일이에요. 자기가 뭐 손자를 보러 간다, 손녀를 보러 간다 이런 얘기 같은 걸 하면은 고독하고 외로운 품성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아닌 척하고 이제 일만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뉴욕을 가서 형을 뉴욕으로 부르자.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가 어딨냐. 우리가 형한테로 가야지. 형을 부르는 게 어딨냐 했는데 그런 그 고독한 발걸음들을 이어서 가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기꺼이 막 애틋하게 예뻐해주고 우리 유초와 우리 좋은 유초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이제 드디어 나 고독하고 외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도 조금 잘난 사람이었나 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야한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야는 이제 더 이상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들 마음이 먹먹하시고 서로 아직 더 할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헌화는 이미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2층에 올라가셔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